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아 전남 지역 지자체장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을 운영해오고 있는 정인아 광양시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벌써 민선 8기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을 회고해 보신다면 어떤 마음이세요? 네, 숨가쁘게 달려온 2년이었습니다. 네. 돌이켜보면 보람찬 일들도 많았고 또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처럼 앞만 보고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광양 시민들께서 저희에게 많은 에너지를 주셨고 또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성과 그리고 아쉬운 점들을 거울 삼아서 남은 시정을 힘차게 그리고 더욱 멋있게 꾸려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분들이 많이 좀 성원을 해주셔서 그 덕분인지 네. 최근 광양시에 좋은 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에 교육발전 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도 선정이 됐는데요. 이 특구가 각각 어떤 사업들로 진행이 되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2차 전지 소재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특구로 전입을 온 기업들, 그 다음에 특구에 또 투자를 한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기업들에게는 파격적인 규제 혜택, 규제 해소, 그 다음에 이제 세제 지원,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 광양에 들어와서 그동안 저희들이 구축해온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기반 위에서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발전 특구라는 거는 한 3개년에 걸쳐서 약 30억씩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너희들이 교육을 너희들 실정에 맞게 한번 운영을 해봐라. 굉장히 자율성이 있는 거네요. 기획에서 운영을 해봐라. 이런 이제 이 모멘텀이 마련된 거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광양시를 보면 철강의 도시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이 부분 어떻게 지역 경제하고 좀 연결을 해 나갈 계획이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광양은 철강 산업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이름난 산업도시가 되었고 또 전남에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산업도시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또 새로운 흐름이 발견이 됐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수소 산업, 뭐 데이터 산업 이런 신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조류에 결코 뒤지지 않기 위해서 앞다퉈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의 효자 역할을 했던 철강 산업의 견실한 바탕을 토대로 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산업, 데이터 산업 이런 신산업들을 정착을 시킬 겁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산업은 네.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좀 투자 유치를 해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류체인, 네. 가치 사슬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그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두 개 회사에 우리 시에서 양성한 인력들이 네. 이렇게 취업을 하게 되는 오. 그런 순환 구조를 저희들이 형성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런 탄탄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되고 또 젊은 층도 우리 광양에
유입하게 되는 네. 그런 선순환을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탄탄히 준비를 해 오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제하면은 골목 상권도 빼놓을 수가 네, 없잖아요. 네, 네, 네. 지난해 광양사랑 상품권 600억 원이 조개 완판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시장님께서 이제 시장도 다니시고 이렇게 골목 상권들 이렇게 다녀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됐다는 좀 평가가 많이 좀 네, 들리던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에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3년 10대 뉴스를 뽑았는데 네. 우리 시민들께서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준 부분이 바로 600억 원 지역 화폐 발행이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일단 반응을 들어보면 모두 다 좋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얼마만큼 좋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측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경기연구원에서 그걸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일단 지역 화폐 사용이 증가하면 소상공인 매출액이 57%가 증가한다는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그분들의 반응을 살펴봤을 때 네네. 전체적으로 이 평균 잡아서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사람들이나 가맹점이나 약 93%가 대만족한다는 그런 반응 측정 결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높네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이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해는 아시겠지만 700억 원으로 확대 발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통이 크신 것 같습니다. 100억씩 늘리시고. 예. 그래야 이제 또 우리 시민들이 네. 그만큼 좋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실핏줄이 네. 활발하게 돌아가는 네.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들이 이 밖에도 굉장히 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몇 가지 좀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우선에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지역경제 실핏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핏줄에 피가 활발하게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소상공인들이 금융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자 지원을 저희들이 해줍니다. 그래서 약 5% 정도의 2차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전남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전국적으로도 우리 광양이 가장 높은 2차 지원을 해주는 도시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소상공인들이 필요하면 또 시설 개선 사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뭐 운영을 하다 보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저희들의 약 한 400만 원씩 지원해서 많이 원하는 해주시네요. 만큼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경영혁신 지원 사업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컨설팅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앞으로 소상공인이지만 또 이 경영을 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소상공인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 분들께서 가장 좀 피부로 와닿는 정책 분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복지 분야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드는데요. 네, 네. 그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복지 플랫폼 구축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새롭게 신설된 복지 정책들도 한번 짚어볼까요? 예, 우선에 이제 그동안 그 플랫폼에 집어넣은 정책들이 수없이 많은데 네. 최근에 저희들이 마련한 정책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출산을 굉장히 장려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혼도 늦게 하지만 아이 낳는 것도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임 부부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임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난임 부부에 대한 이 시술비 이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산후조리 비용도 그동안에 좀 소극적으로 했던 것을 적극화시켜서 100만 원까지 해주고 와. 그다음에 이제 저소득층에게는 완전 무료로 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만들면 무료로 해주고 기타 일반인에게 한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네. 아동들 중에 희귀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뭐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 그래요. 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요즘 이제 보험이 있기 때문에 네. 치료비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비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실비 그래서 지원이.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를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입학 축하 지원금을 준다든지 또 중학생들에게 교복을 뭐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은 조금 됐긴 했지만 그래도 요즘 새롭게 저희들이 또 조금씩 이렇게 상향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꼼꼼한 시책들 덕분인지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민선 8기 들어서 네, 네. 광양시 인구가 정말 증가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좀 유의미한 성과다. 네. 이런 보람이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 이제 제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 뿌듯한 그 성과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중요한 거는 이제 절대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인구는 지금부터 이제 격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구가 또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갑니다. 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구가 소폭이나마 감소하지 않고 증가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애써서 마련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뿌듯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러한 인구 증가세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빠져나갑니다. 저 수도권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저희들이 안간힘을 써도 과연 인구가 지켜질 것인가 하는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네.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셨습니다, 시장님. 이번에는 관광 정책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섬진강과 백운산 그리고 중마동을 기점으로 하는 관광 개발 정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광양이 가장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관광 분야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조금 약한 네,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양도 관광객 1000만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네. 권역별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게 광양읍권, 소위 말하는 백운산권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거기하고 구봉산권이라고도 하고 이제 중마동권이라고 하는 그 권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권, 망덕 포구권 뭐 이렇게 이 두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데 일단 세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네. 관광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광양읍권의 경우에는 특성을 살려서 토종식물원, 그다음에 야생화 단지 이러한 것들을 좀 한번 만들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마동권은 구봉산이 원래 이제 좀 높다 보니까 거기 가면은 광양만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 단지 개발, 그 다음에 포스코가 지원하기로 한 스페이스워크, 그리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최장 출렁다리란다든지 이런 일련의 관광 계획들, 관광 개발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망덕 포구도 역시 거기도 지금 이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100면 규모의 캠핑 사이트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짚라인 뭐 한 8월 정도 되면 완공이 돼서 개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워케이션, 네. 일명 와트케이션이라고 저희들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 가면은 정병욱 가옥이라 해가지고
윤동주가 시인으로 태어난 곳이 바로 그 가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뭐 문학관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런 집 앞 관광지를 좀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런 관광지가 이제 조성이 되면 이 광양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쇄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은 게 구봉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내년 완공을 목표로 체험형 그 조형물 건립 추진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설문조사도 하셨고 네. 또 시민 설명회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떤 반응들, 의견들이 나오던가요? 예, 이제 이 조형물에 관해서는 설명회, 그다음에 자문위원 간담회, 그다음에 뭐 의견 조회, 그다음에 또 한 5가지 정도 안을 마련해서 어느 것을 수원하느냐 하는 이런 설문조사 이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절대적인 지지 의사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모양도 우리 봉수대를 상징할 수 있는 1안부터 3안까지 중에서 3안을 절대적으로 또 뽑아주셨고, 또 그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잘 됐다 하는 네.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친환경 농업 대상 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농촌 경쟁력을 높였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농촌 활성화 정책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시가 도농 복합 도심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측면이 너무 강조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양하면 농업 도시가 아니라 산업 도시다 네. 하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농업 분야를 보면 농업 인구가 약 15,000명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0%죠. 이 네. 농업 인구 숫자를 보면 우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9번째만이 해당이 되고요. 또 친환경 면적으로 보면 우리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5번째 해당이 됩니다. 오.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농업 분야에 네. 인구가 있고 또 이 비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농업 분야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고령화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야 되고 또 농사를 지을 사람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틈새 작목, 미매규지의 농업이 아닌 이 고소득 작물, 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광양형 스마트팜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TV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양시장으로서 우리 광양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바꾸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광양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멋지게 가꾸기 위해서 노력할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광양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열린 시정 구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시민들과 함께 더 큰 광양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